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더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사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더니즘은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심리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이제 표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모더니티는 이제 우리가 보들레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들레르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구조, 심리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다, 또 순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18세기, 19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제 가치나 사상들 또 생각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세시대에는 1000년 동안 신을 믿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몇만 년 가까이 동일한 형태의 이제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왔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시계가 발명이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훈육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신체나 여러분들의 삶 또 삶의 어떤 리듬들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의 그 노동이 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삶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영원하고 그다음에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덕적인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가장 이제 인류의 목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벌 것인가, 그건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신앙심, 뭐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종교적 가치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피로감들, 또 느끼는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성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보들레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이제 불안한 심리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학연수 가가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생존 의식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대주의, 또는 이제 그게 뭐 다양해요.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뭐 예술이든지 뭐 다양한 형태에서 그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모더니즘의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 이바지하거나 어떤 것이 이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고양시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형태로서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화라든지 종교화를 통해서 뭔가 감동 감화를 받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양심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이제 그 좋은 예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또 예술의 자율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예술이 도덕에 이바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진리 탐험하는데 이바지하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양식은, 자, 예술은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형식. 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역사화든지 뭐 정무라든지 아니면 뭐 풍경이든지 한 6가지, 5가지 정도의 이제 그 장르들이 있었어요. 장르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맞춰서 화가들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도제식으로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자, 이제 이 새로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표현하는 양식도 옛날의 양식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지금 뭐 비행기 나오고 기차 나오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현대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양식의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되지,
그냥 2,500년 전에 뭐 그리스에서 또 로마에서 아니면 뭐 종교화를 그랬던 그런 어떤 고전주의 화가들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양태들을 이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양식들을 개발했을 때 그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술은 우리에게 미학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에스테틱 이펙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이제 뭐 칸트가 이야기하는 쾌감이든지 아니면 이제 불쾌든지 숭고든지 일정한 형태의 이제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 느끼는 쾌감과 어떻게 다른가?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1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예술적인 쾌감, 예술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과 이제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음악을 듣거나 뭐 그림을 듣거나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제 그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어떤 감동들 또 어떤 이제 그 심리적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효과들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가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자, 이제 모더니즘의 이제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극단화시키는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방가드적인 이론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미국의 예술 비평가인 그린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내용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지, 특별히 이제 그 유럽에서 이 모더니즘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193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뉴욕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 또 좌파 예술가들이 이런 어떤 모더니즘 운동들을 굉장히 더 강화시키는데, 자, 그 강화시켜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 사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전혀 이거가 뭐 그림인가? 이걸 우리가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모더니즘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다 이제 추상화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들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제 이 뉴욕에 있는 예술가들, 특별히 또 유럽에서 날라왔던 이제 그 예술가들이 왜 이런 식의 이제 추상 표현주의, 또 추상주의, 또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인 사조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예술 철학적인 고찰들을 그린버그의 이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193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1860년도 이후부터 이제 1930년도에 이제 유럽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적인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회적인 또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경제적인 이제 방식의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들로 예술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술이 이제 무엇인가, 또 예술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대적인 것에 순응하면 안 돼요. 시대적인 것에 순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시대에 역행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철학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철학도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 그것들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뭔가 이제 적용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예술 철학 또는 예술이 존재하는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제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2차 대전을, 남들은 다 이제 전쟁 나가서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베트남전, 뭐 이라크전 이런 게 참여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고민들, 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그 예술 철학, 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훈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예술은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순간적인 고비마마다 이런 어떤 이제 외부적인 이데올로기, 외부적인 정치적인 뭔가 이제 그 선전선동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이제 전위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군사적 용어예요. 우리가 척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제 탐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되는 부대들이죠. 이런 어떤 선발되는 그 부대들은 대부분 다 죽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뭐 뭔가 이제 탐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척후병들, 또 그다음에 이제 대사로 들어가서 이제 협상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발할 때는 다 목숨을 걸고 가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매복 상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자,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어인데. 이런 역할을 이제 예술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1930년도, 40년도 우리가 이제 유럽사를 살펴보면 정치적 암흑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정치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그 파시즘,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자, 이것도 하나 이제 파시즘에 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전 세계의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예술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1930년도를 살고 있던 뉴욕의 좌파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었고, 자,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자신의 내부적인 예술 세계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등장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좋은 사회, 또 어떤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제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뭐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 하는 거, 또 자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세계 방식들인데,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193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지식인들,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어떤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이제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 모더니즘이 이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순응하지 않기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작정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1960년도의 후반 정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동시대의 이제 예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196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세상에서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조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된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또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제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60년도 이후부터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모더니즘의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 되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1930년도 이후부터 이 예술의 전위라고 하는 이제 혁명적인 사회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도, 40년도, 50년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 60년도에 모더니즘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자, 이 이제 30년도부터 60년도 사이에 어떤 방식의 이제 그 좌파 지식인들, 또 좌파 예술가들이 노력을 해왔고, 그게 이제 왜 물거품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물거품 때문에 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왜 공중 분해가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전개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 파르티산이라고 하는, 이게 러시아로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빨치산이라고 하는 그 파르티산 리뷰에 이제 등장했던 몇 가지 글들을 가지고서 이 지식인들이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별히 이제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하나의 이제 이론가,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939년에 이제 발표했던 아방가드와 키치라고 하는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자, 이제 현대 예술, 특별히 모더니즘 예술이 뭘 지향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현대 예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진보적인 사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함락됐다. 모든 것들이 다 함락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딱 존재하는 것은 예술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독일에서 파시즘이 이제 등장하면서 나치 독일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제3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모든 이제 독일인들이 다 협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유태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모든 독일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나치 정부가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솔리니도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독재자인데 거기도 열렬히 환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시즘과 관련돼 있던 러시아, 독일, 일본 뭐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런 어떤 합법적인 방식들로 등장했다는 거죠. 자, 합법적인 방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열렬하게 환호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이제 총통이나 수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왜 태어나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가치 있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 사회에 있었던 굉장히 메이저급의 언론들, 지식인들, 뭐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그랬었죠. 자, 거기서 이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도피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하이데코도 뭐 대학 총장까지도 하고 지금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치에 협력한 거예요. 나치 독일에 협력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사고를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 자기는 뭐 이제 뭐 강력하게 부정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이제 관직이든지 아니면 주요 업적들을 이제 보면 나치에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 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다 공산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도 공산당이 돼야 되고, 뭐 이제 학장이 되거나 총장이 되려면 공산당 간부들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체계를 이제 인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파시즘 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숨통을 틀어 막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파시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그게 예술이었다는 거죠.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처럼. 예술은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선동하는 거라면, 그것들은 이제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예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사고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카로운 이제 무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칼로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지만 이제 더 무서운 것은 글로 비판하는 거죠. 글로 비판하는 거. 자, 이 글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문학적인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린버그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파시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예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은 이런 의미에서 전투적인 태세를 갖춰야 된다. 자,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잃어버린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전방위적인 아방가드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쥐도새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파리뿐만 아니라 뭐 독일, 영국,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 또 주요 도시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이제 파시즘적인 독재 또는 이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덴버그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20세기의 실험실이 문을 닫았다. 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실험실이 문을 닫았다. 자, 실험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새로운 형태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철학이고 바로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예술이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유는 이제 이 전체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모든 예술가들이 다 선전선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좋아요, 아니면 우리 정부 좋아요, 뭐 정부에서 하는 거 시책들 굉장히 아름다워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거나 그것들을 이제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또 뭐 그것을 비판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언론의 순수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모든 예술 작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완전히 이제 변질되는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예술 작품은 이제 옥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상품으로 뭐 몇 억씩 가격이고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럭셔리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들이 그걸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작품들을 상품으로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이제 그 1급 인류의 어떤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예술 작품인지 이제 모호해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술이 자, 이렇게 이제 이념적인 도구로 가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에 이제 잠식돼 버리는 상태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그린버그는 오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염돼 버렸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순수하게 우리가 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도구의 틀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 사회에 기생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돈을 버는 자, 이런 것에 잠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친구들 보면 이제 뭐 음대라든지 미대 가는 사람들 보면 이제 취직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술 세계를 뭔가 이제 탐구하면서 그런 것을 갈망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이걸 팔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 자본주의에 휩쓸려 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산업 디자인으로 가서 그냥 돈 버는 쪽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예술들을 그냥 산업사회에 헌신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들로 이제 가버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대량 문화산업 또는 대중문화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할리우드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없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서양화라든지 뭐 동양화 가는 뭐 대부분 다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입시 추세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 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이제 산업미술이든지 뭐 자, 이런 어떤 산업 디자인 쪽으로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예술에 침투해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비판 정신들, 목숨을 걸고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을 대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진리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완전히 공중 폭파돼 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1930년도, 40년도 특별히 이제 미국 또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방식들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히틀러의 퇴폐 미술전들인데, 예술가들이 해왔던 이런 어떤 전위적인 방식, 새로운 형식들을 창조하고 어떤 미학적 감각들을 고양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히틀러가 봤을 때는 이제 다 퇴폐라고 이야기해요. 데카당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고유한 미풍양속들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런 미풍양속들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게 되고, 또 이제 스탈린의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1%의 귀족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식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동호회라든지 그런 예술가들의 집단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모든 예술들은 전부 다 99.9%의 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꼬마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일용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즐길 수 있는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술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천박하게
또는 굉장히 이제 희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인데 이걸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방식들로 예술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아지 접어놓고 이게 지금 620억 이게 팔리는 세상에 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유토피아를 우리가 지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런 방식의 예술들은 이제 더 이상 사라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중요한 건 인기를 끄는 거예요. 뭐 소셜 미디어에 뭐 SNS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 이거 좋다 재밌다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음증이죠 관음증. 뭐 아프리카 TV처럼 거기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옷 벗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돈 넣고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술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좋아요 눌러주고 하트 뿅뿅 하면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자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술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인간들을 어떻게 동물적인 감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어떤 이제 작품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철학도 뭐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 철학도 그런 어떤 이제 비판적인 정신들이 무뎌지는 이거 전남대 교수예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예요. 요즘 이제 좀 이제 문제를 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 이제 주식 투자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철학자까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철학에 이제 아니 이제 그 뭐야 주가에 이제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930년도 40년도 이제 대학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자, 이런 일들을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라고 하면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뭔가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대학 교수들, 많은 학자들이 그냥 정부가 원하는 그 방침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돈 버세요. 돈 벌려면 이제 취직해야 되니까 토익 공부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 많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갈아서 뼈를 갈아서 몇몇 이제 자본가들 자, 이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정당하지 않고 절대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글이에요, 정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오랑우탕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식자들 몇 명을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이제 뭐 사냥이라든지 뭐 그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아먹히는 이런 사회들, 이런 정글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정글을 살지 않자고 살지 말자고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다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정말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냥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기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냥 몇십억 몇백억 버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정당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과연 이제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대학 교수나 아니면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물론 이제 자신들이 자본주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이제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자발적인 예속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1919년에 우리가 이제 뭐 만세운동 하면서 그다음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했는데 그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19년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이제 뭐 일본 유학 가고 아니면 친일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돼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 하면서 이제 뭐 만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제3국으로 이제 나가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다 이제는 꺾였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뭔가 이 저항할 힘들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문화들을 찬양하고 일본식 교육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게 이제 자발적인 예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기적인 포인트가
미국과 유럽의 1930년도, 40년도 유행했던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파시즘, 독재 정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1970년도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뭐 전두환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자, 많은 지식인들이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원리인가 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깨자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린버그의 아방가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지식인들이 무력하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자본주의나 아니면 이제 이 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 파시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들이 바로 이제 이 아방가드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퇴폐미술전과 관련해서 퇴폐미술전은 이제 히틀러가 1937년에 이제 나치 독일의 문화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이 모더니즘 운동들을 해왔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피카소, 뭐 칸딘스키, 이제 뭐 이 놀데 이런 어떤 저명한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전시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전시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데카당스다, 다 쓰레기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막 욕설 쓰고 막 뭐 비하하고 조롱하고. 자,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이제 퇴폐미술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무료로 이 작품들을 다 공개를 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고 쓰레기들이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제 그 모욕을 당하느냐. 자, 그게 이제 예술의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이 우리 삶을 바꿔나가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퇴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예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 공간으로서,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예술관 가는 게 놀이 공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상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이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워너비가 되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죠. 자, 이건 예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차가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0년대 이후에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비판적 기능,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방가드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싶어요. 이건 아름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방식들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술의 순수한 기능들, 예술이 죽어버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더니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태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는 어떤 낙서들이 다 이제 그 퇴폐 미술에 대한 그 예술에 대한 이제 모욕적인 언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아방가드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방가드가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체제 선전의 도구로서, 또 어떤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의 그 매체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또 예술의 이제 자율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그린버그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매체로서의 일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예술은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이야기들을 담아서는 안 되고, 예술은 예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술은 예술의 안에서만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매체로의 일축이고, 자, 그게 이제 회화면 회화의 특정, 조각이면 조각의 특성, 시면 시의 특성, 아니면 이제 소설이면 소설의 특성, 자, 이런 거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 시가 소설이 되거나 소설이 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화가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조각이 회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매체의 특수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절대로 사회적 메시지, 자, 그게 자본주의가 됐든 뭐 성경의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파시즘이 됐든, 자, 이런 것들을 전혀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드라고 하는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이제 예술의 선전화, 상업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정치 아니면 비정치의 선언이라고 예술이 들고 나오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예술은 계속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 다가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말기 암 환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거부 자체가 또 정치적이다. 나는 더 이상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 선언, 또 이제 반정치적인 선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라고 하는 파시즘, 이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나서 보면 이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이제 대표적인 뭔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숨을 거는 거다. 내가 사회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문화대혁명 때 진짜 뭐 불 안 치고 1억 명 가까이 지식인들이 죽었어요. 1억 명 가까이 지식인들. 뭐 공식적으로 뭐 3천만, 4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의 반동이다라고 생각했던, 다시 말해 이제 그 모태똥이라고 하는,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뭔가 비판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이제 죽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대학생이었어요. 또 청년들이었고. 그래서 뭐 칭화대, 뭐 베이징대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했던 것들이죠. 뭐 나치도 마찬가지. 나치 선전 부대들이 SS라고 하는 이제 선전 부대들이, 또 친위 부대들이 어떻게 이제 그 지식인들을 올가매고 또 죽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이제 위대하고, 예술이 왜 또 이제 힘든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 철학을 이제 배워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철학과 수업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뭐 그냥 예술을 관심 있으니까 들어오는 이제 그런 수업이 아니라, 예술 철학은 여러분 실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자꾸 이제 말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평 이론이 있고, 뭐 이 그림이 좋아요, 아니면 이 그림은 이제 작가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이런 감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혁신을 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들, 이런 생각들, 이것도 타인의 시선들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전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바로 이 정치적인 반정치적 선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린버그는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1939년에 썼던 아방가드와 키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작품 속에서 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구현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추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걸 우리 망막예술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망막예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모든 시각적인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이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제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자기 내부로 후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이제 자기 배처로 사냥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930년도 이후부터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가들은 다 이런 방식의 이제 추상 형태,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여러분 눈으로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술들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린버그에 따르면 자기 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정화. 예술은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예술은 뭔가 이제 서브의 역할, 뭔가 보조적인 역할만 해왔다. 종교를 위해서, 뭔가 역사를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제 예술을 정의할 때 그걸 미메시스라고 했는데,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모방은 천국에 있는, 또 천상에 있는 그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모방 작품을 통해서 영원한 어떤 사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적인 파시즘이나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형태로 예술이 계속 기능해 왔는데, 이게 이제 기생인 거죠. 예술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실천에 관여하든지 정치적인 것에 관여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관여하는 그런 시녀의 역할을 해온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기를 들어야 된다. 예술은 예술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 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술의 원래 이제 본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회적 감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이제 방식들을 이제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그린버그가 좀 이제 원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좌파 지식인이더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좌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이제 이념이 여기에 이제 좀 달라붙게 됐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또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가교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린버그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면서 세계를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보헤미안처럼 집시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본향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혁명, 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은 지금 소련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스탈린이 지배했던 당시의 상황들, 1930년도나 40년도의 상황들은 달리 진정한 의미,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상향으로서의 그런 또 사회주의를 이제 꿈꾸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린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린버그는 이제 모더니즘의 메인스트림이 무엇인가, 그리고 메인스트림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그 1939년에 나왔던 모더니즘과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제 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와 이제 관련해서, 자, 이 그린버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사유들. 자,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격화시켜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될 타겟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린버그이고. 이 아방가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투 부대 또는 이제 전투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 맞서 싸워야 될 대상들, 그런 어떤 영역들을 두 가지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카데믹 아트라고 하는 고전적인 방식의 예술. 그러니까 이제 뭐 원급법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스킬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이제 규범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예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술 대학에 들어가서 미대나 뭐 음대나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떤 이제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대생 훈련이라든지 색감 고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질감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규칙화시키고 규범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런 어떤 방식들로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특성들, 또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기교라, 또 이제 테크닉, 또 이런 어떤 이제 표현 양식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고전 예술, 그리스 로마, 또 이제 이 중세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값싸게 보급되는, 그러니까 값싸게 보급된다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자,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제 그 미적인 쾌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예술적 감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린버그는 키치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중음악, 뭐 영화, 연극, 뭐 이런 어떤 대부분들, 사람들이 쉽게 즐기고
쉽게 이제 소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예술들을 대중문화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린버그도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영화든지 뭐 춤이든지 스포츠를 이제 즐기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면 자, 이 자본주의의 조작에 우리가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SNS에 올라오는 쇼츠들 보면 여러분 이제 뇌가 썩어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이야기들, 또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나 욕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뭘 내가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해진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AI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AI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챗 GPT 쓰면서 챗 GPT가 쓰고 있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사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사고방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AI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 그런 어떤 연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AI를 구현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기술들이 사라지게 되고 AI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어떤 이제 반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린버그든지 마찬가지지만 영화나 춤, 스포츠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여러분들에게 항상 욕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도록, 돈을 쓰도록, 자,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가치가 없는 이제 오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술을 찾아서. 자, 진짜 예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파야 돼. 자, 왜 철학 수업이 인기가 없냐, 왜 재미가 없냐?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쓰는 그 두뇌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하게 이제 암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제 치밀하게 사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항상 미루는 거죠. 아, 철학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이 먹을수록 더 철학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돼. 근데 하기 싫어. 왜? 이건 이제 다른 것과 다르거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린버그에 따르면 이제 트로이의 목마처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로이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놓은 하나의 이제 그 간괴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이제 놓고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테네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드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우코이라고 하는 사제예요. 포세이돈의 사제인데 그 포세이돈의 사제가 저거는 이제 적의 관계다. 절대로 이제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저항하죠.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그 그리스를 지향했던 이제 신들이 뱀을 보내가지고 라오콘하고 이제 두 아들들을 뱀으로 이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현대 예술가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자, 이 두 진영 간에 엄청난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전부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예수죠.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인류의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독약을 마시며 죽었어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옳은 말을. 자, 그거를 27살에 플라톤이 자기 스승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피가 끓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볼 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평생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쓰레기다, 반민주주의자다,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독배로 마시게 했죠. 자, 예수가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뭐 각지 돌아다니면서 뭐 빵으로도 또 포도주로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왜? 둘 다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이 라오코처럼 현대 예술가들 또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지성들이 정말 바른 말, 옳은 말,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들어오는 어택들이에요. 공격들인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960년도에 이게 막을 내리게 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고 예술을 포기하고 아방가드를 포기하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아방가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 또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물들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예술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주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39년도에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만들어 놓았던 그린버그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고, 자, 그린버그는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야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순응하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형식적 자율성, 또 매체 특수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 양식들을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 새로운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제 막막 우리 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감흥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특성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엄격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세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추상 표현주의,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그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 예술이 가지고 왔던 어떤 특징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변혁과 관련돼 있든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주든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조들, 어떤 이제 논의들이 좀 이제 걸러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순수한 표현 양식, 그리고 이 막막 예술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특징들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동시대의 예술들, 특별히 이제 이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이제 다다이즘, 그다음에 이제 신객관주의, 또 이제 형이상학적 효화, 또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사조의 이제 운동들인데, 이것도 전부 다 모더니즘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860년도 이후부터 이제 등장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적 사조이고,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모더니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명,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퓨처리즘처럼 미래주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반대파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화로 가게 되는, 특별히 이제 칸단스키처럼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넘어가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우하우스처럼 이거 고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문물을 완전히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이제 아니지만 이걸 또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린버그는 이제 두 번째 류에 속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들을 받아들이지만 이 새로운 세계를 전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시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 양식 중에 자,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것들을 거부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엄격하게 매체에만, 회화는 회화, 조각이면 조각,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에만 함몰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예술적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더니즘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60년대부터 나왔던 유럽의 다양한 형태,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거를 이제 스몰 M을 써요. 그래서 모더니즘 할 때 스몰 M으로 쓰고, 자, 미국에서 이제 1939년에 여기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모더니즘의 주류라고 이야기할 때, 그린버그식, 다시 말하면 미국식 모더니즘은 대문자 M을 써가지고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유럽식 모더니즘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그린버그의 이제 대문자 모더니즘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배제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 그렇지만 그 예술의 새로운 형태들을 개발하고 그 새로운 형태는 절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제 미학적인 경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린버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하게 유행이거나 아니면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이 초현실주의는 이제 1920년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전위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 등장하는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이미지를 이제 기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콜라주라든지 뭐 데칼코마니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초현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들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주의적인 특성들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떤 이미지들인데, 그 이미지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막의 어떤 이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꿈에서 이제 기교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걸 통해서 뭔가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상적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막스 에른스트가 이제 그렸던 이제 그림들 또 판화들에서 등장하는 것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음 속에서 담기 힘든, 또 입으로 담기 힘든 그런 어떤 이제 무의식적 충동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이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이제 충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고한 어떤 구조들을 좀 변환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자극들을 이제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린버그에 따르면 이것도 여전히 어떤 이데올로기의 주입 또는 이제 그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숨겨진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새로운 형식 또는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형이상학적 회화인데, 이건 이제 이탈리아에서 1913년도에 이제 등장했던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말 자체처럼 형이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어떤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고요함, 신비감, 뭐 환각, 침묵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 약간 이제 초현실주의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런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치나 또 안 좋은 거로 이야기했던 이제 신객관주의. 자, 이건 이제 독일에서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뭐 예술 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918년부터 33년까지 이제 지속됐던 것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객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술가나 작가가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험실에 뭐 생쥐를 우리가 해부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과장된 느낌이나 과장된 어떤 이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어떤 특성들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객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작품들은 이 대도시 생활 또 이제 노동 환경 또 이제 1차 대전 여파 또 정치적 불안성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또 감정적 동요 없이 전달해 놓은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거리두기 서실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수술하는 장면들, 샤드가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장면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상화라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이제 뭐 폭격 장면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떤 무덤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이제 그려놓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보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사실주의적인, 리얼리즘적인 특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관객이나 감상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환상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이데올로기들이 장착이 된다. 아, 왜 이런 이런 어떤 그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식의 이제 이해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인데, 자, 이건 이제 1930년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거이고,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이제 뭐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 채택되고 있는 이제 국가 지정 예술 양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주제들, 또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는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들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그 주제들이 완전히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거 또는 이제 그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지 않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공산주의 이념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와 관련된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칭송하는 이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겟팅이 되고 있는 계급이 노동자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형태나 어떤 색감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배제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작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오쩌둥이라든지 이제 뭐 레닌이라든지 이런 또 공산주의 유명한 사상가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그 형이상학적인 지위를 갖는 것처럼, 아니면 신과 같은 어떤 존엄을 갖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명령,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러시아어로 써 있는데, We fulfill the party's commission. 우리는 이제 그 공산당의 미션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실천 의지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공산주의로서 성공하게 됐을 때 어떤 이제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공산주의는 그냥 이념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노동자 농민들의 독재가 필요해요. 그 노동자들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정치가 바로 이제 사회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는 이념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거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이제 그 지적인 형태의 뭐 간부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다 자기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들, 사회에 이제 그 하층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념인데, 자, 그런 어떤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서 동일 노동, 뭐 동일 임금, 뭐 동일 분배,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계가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이 그림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무엇이고, 사회주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 작품이 이 체제 선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선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어떤 단순한 1차원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1차원적 방식이라고 하는 걸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지도자나 어떤 이념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가시화된 형태로, 굉장히 정밀한 형태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남기는 거. 자, 이거를 그린버그는 키치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사회에 이바지하거나 정치제도에 이바지하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이바지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의 특성이었고, 이게 이제 예술이 예술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모더니즘의 주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추상으로 가는 망막 예술을 배제해버리는, 자,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체에 의해서, 자, 그게 이제 도화지면 도화지, 돌이면 돌, 아니면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작품의 이제 내재적인 표현적 양식들을 어떻게 새롭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20세기 예술,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예술의 주류가 돼야 된다. 모든 예술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독특한 형식,
독특한 주제, 독특한 형태의 어떤 이제 감정적 구조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체의 정치적인, 일체의 이 선전선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들과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위한 모더니즘 주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1939년 아방가르드와 키치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핵심 주장은 이제 이거예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대 문화가 살아남으려면 이 전위가 스스로 순수하게 보존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인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문화 양식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 양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꾸어 나가면서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이게 정체됐다는 거죠. 정체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가 정체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창의성들이 말살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살고 있다. 왜요? 계속 돈에 이바지하거나 아니면 체제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새로운 세계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화석 인류만 25종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인간은 자신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동물성을 바꾸려고 하는, 동물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가 동물이 아니다. 바나나하고 60%가 똑같고 침팬지하고 98%가 동일한 불구하고 나는 바나나도 아니고 나는 침팬지도 아니다라고는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고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문화를 갖지 못해요. 문명을 갖지 못하는 건데, 인간만 유독 문화나 문명을 갖는 것은 인간이 바꿔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문화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재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자본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생물학적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어떤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것들을 바꾸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현대 문화를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면 이 전투 부대가 등장해야 되고, 예술이라고 하는 전투 부대, 전위 예술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것들이 스스로 이 각기 전투하고 자기가 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문화가 무너진다. 더 이상 인류에게는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고전 예술과 대중문화예요. 고전 예술과 대중문화. 이제 고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양식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의 양식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BC 5세기에 만들어졌던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대상이라든지 다비드 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양식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신체 또 인간의 정신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사고 구조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이걸 이제 알렉산드리시즘이라고 얘기해요. 자, 알렉산드리시즘은 새로운 형태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고 옛날 형식들에 대해서 기교만 높아지는 거예요. 기교만 계속. 그러니까 조각을 만들 때 더 섬세하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들고 더 우수하게 만들고, 근데 그 조각하는 다비드상은 사라지지 않아. 아프로디테도 사라지지도 않고 성경도 사라지지도 않고 주제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주만 이루어진 거. 그러면 다 이제 모조품이나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알렉산드리즘은 이 고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만들었던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변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고, 또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고를 빼먹는 거죠. 여러분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뺏어가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얘기들, 달콤한 그림들, 달콤한 색조를 보여주면서 그걸 사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TV라든지 뭐 SNS에 등장하는 이런 또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했던 거 다 지금 다 뜨면서, 또 이거 안 사면 내가 루저 같고 이거 안 하면 뭔가 바보나 병신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 대중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린버그는 이제 순수한 또 자율적인 이제 그런 어떤 전위들만의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술의 이제 자율성과 이제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화든지 조각이든지 시든지 소설이든지, 자, 거기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감각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형식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추상 회화들이죠.
몬드리아든지 말레비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이제 폴록이나 뉴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상품화라든지 정치 선전, 자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을 읽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모순들을 발견하진 않죠. 이제 몬드리안의 이제 그림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말레비치의 이제 그림도 완전히 추상화된 형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들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는 이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스포츠맨도 이제 마찬가지고 말레비치. 그러니까 이 말레비치나 이제 추상 표현주의 또는 이제 추상화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망막 예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 스토리, 나레이티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자본과 관련돼 있는 어떤 호기심,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든 거죠. 이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는, 다시 말하면 선이든지 색이든지 면이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미학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볼 때 느끼는 어떤 느낌들, 그다음에 빨간색 속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 느끼는 어떤 느낌들, 자 그런 느낌들이 중요한 게, 그 느낌들을 넘어서서 뭔가 정치적인 것들, 거기에서 뭔가 이제 콩쥐팥쥐를 스토리를 빼오려고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베토벤 5번 교향곡, 뭐 6번 교향곡, 빠바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곡들이 울려졌을 때, 그게 이제 1도함이든 3도함이든 그 화음들이 우리가 눌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그 감동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처럼, 이 추상회화나 추상예술들은 이 색이나 면이나 이 구성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압도적인 형태의 미학적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만이 진정한 형태의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폴록의 이제 그림이고, 폴록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표현의 양식들을 이제 구현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판에 앉아가지고, 아니, 화판을 이제 앞에 두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대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이제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인 형식, 예술적인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넷의 작품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의자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 의자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그 의자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그 블루하고 흰색인데, 이제 이 바넷의 그림을 보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줄들이 그어졌어요. 이걸 이제 그 자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색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통로다라고 이야기하죠. 포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뭐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방식들은 이제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이제 추상 예술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는, 자, 이런 어떤 색 또는 색의 구조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선의 연결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의 동요 또는 어떤 미학적 감정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자, 이런 어떤 방식이다. 자,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서는 안 돼요.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제 마음 속에서 어떤 이제 대화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그림들과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만들어 서로 이제 상호 교합이 되면서 어떤 이제 미학적 감정이 이제 불러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린버그가 이제 왜 이런 작품들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 면, 뭐 구조, 이런 어떤 색감들을 통해서 미학적인 방식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안에 나레이티브도 없고 정치적 선전도 없고 자본주의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술에만 들어갈 수 있는, 예술에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작품들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도 보면 이제 제목이 그래요. Man Heroic and Subl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굉장히 그 숭고를 간직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숭고 개념, 영웅 개념, 인간 개념, 자, 이런 것들과는 이제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으로서, 그러니까 이야기나 스토리나 어떤 개념으로서의 숭고나 어떤 인간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 속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숭고 개념, 인간 개념, 영웅 개념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추하고 있다, 유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거가 지금 뭐 좀 아리까리 할 텐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폴록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넷의 작품을 가면 자, 그림들이 다 커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들 보면 압도적인 감정들 느끼게 그림이 이제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고 저기 이제 키가 저 정도 되는 사람한테도 뭐 몇 배 정도 이제 차이 난다고 보고 또 가까이 가면 질감들이 있어요. 질감. 거기 이제 물감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물감의 그 질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저걸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아니면 그 옆에 있던가. 그냥 지나가면 저건 그냥 뭐 포스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없어요. 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추적을 해보세요. 저 색깔, 저 구조, 저 생면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을 걸고 있는지. 그걸 이제 느끼는 게 지금 현대 추상예화가, 추상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예술들, 그게 이제 대중예술이고 이제 고전지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예술들은 실질적으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키치는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속임수로 기능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멋져. 그런데 그 멋진데 그 멋짐 속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학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 원래 있어야 될 것들과, 그러니까 원래 예술적인 감정들을 흉내낸 거에 불과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문사회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문사회관 이제 뭐 한옥처럼 지어놨죠. 위에 이제. 근데 뭐 대순진리처럼. 근데 이제 원래 한옥은 조선시대에 있어야 되죠. 조선시대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선시대와는 전혀 무관한, 지금 이제 이 21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근데 이제 그것도 다 한옥 건물이 아니, 안에 들어가면 뭐 그냥 현대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키치예요. 뭔가 이제 예술적인 걸 흉내내는데 그 예술적인 것이 아닌 것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영웅들의 모습, 신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원래 그리스 신전에 있어야 돼. 원래 그리스 신전에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 신전에 있는 것들을 따와가지고 박물관에 가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모사해가지고 갖다 놓은 그것들이 다 키치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원래 신전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들, 신적인 어떤 영감들, 그것들과 관련해서 예술적인 이제 효과를 냈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장소, 무관한 시간, 또 그것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키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방식들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예술적인 효과를 불러내지 않는,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닮은 그 정말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중후함 또 숭고함들을 흉내내고 있는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아카데믹 교화라든지 신객관주의, 또 이탈리아 형이상학, 뭐 그다음에 소련의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런 어떤 작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몇몇 작품들을 좀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장 레놈 같은 이제 작품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카데미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작품들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역사와 또 그리스 신화, 또 이제 동방 문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극적으로 다뤘는데, 이런 그림들 보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제 예술이구나, 아, 이게 이제 작품이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키치예요. 그림법에 따르면. 왜? 이건 우리에게 스토리를 알려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감탄을 자하는데, 그건 감탄은 지식과 관련된 감탄. 다시 말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서술들, 이것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에 대한 서술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다 서술들이에요, 서술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뒤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형이상학적 차원의 고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선화학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이제 대리석으로 이 갈라테라고 하는 이제 조각을 만들죠. 여자 조각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아프로디테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걸, 이걸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이고, 자, 여기도 이제 뭐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아라비아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이제 그림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에는 굉장히 그 문명 국가였는데, 특별히 이제 8세기, 10세기 넘어서고 르네상스 이제 넘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세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문화가 굉장히 그 최첨단제 문화였었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그 문화적인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랍 문화에 대해서 동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비주의가 잘 모르니까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장 제롬이 그런 어떤 정보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어떤 역사화나 이런 어떤 고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거죠. 이건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제 검투사들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로마적인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검투 또는 이제 뭐 기독교적인 성화 뭐 이런 것들을 알 턱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작품들을 통해서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이 정보를 주는 순간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kitsch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달리라든지 마그리트 유명한 이제 화가들인데 이 그림보가 볼 때는 이거는 회화가 아니다, 그림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사파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그리트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이고, 여기서는 이제 현실과 비현실을 머물게 하는 어떤 독특한 화풍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그리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 마그리트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이걸 배치를 통해서 이 철학적인 이제 물음들을 던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인데 그 비논리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마그리트 그림 굉장히 좋아하고 벨기에 갈 때마다 이제 이 사람 그림들을 이제 뭐 많이 이제 하는데, 그림보에 따르면 이 사람도 키치예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스냅바윈 삐프인데 이건 이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파이프잖아요. 근데 밑에 표제는 이게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럼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파이프야 파이프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현대 전위예술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벤치 보방을 하고 있는 특성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물들, 이 알고 있는 사물들이 과연 그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이제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신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는 사과가 배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비둘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자, 인간의 이제 얼굴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제 얼굴이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이제 그 얼굴이 어떤 때는 사과로, 어떤 때는 이제 비둘기로 치환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얼굴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로마인들은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가면이란 말이에요. 연극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들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가면을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어떤 내면성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물음들을 좀 던지고 있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품이고, 사람들이 이제 비처럼 내리는 이런 모습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연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연인들이 서로 이제 뽀뽀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아니 뭐 이제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조건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뭐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다 둘러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내면성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장해가지고 뭐 학력으로 표장하고, 뭐 돈으로 표장하고, 뭔가 이제 옷으로 표장하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나긴 하는데, 저게 정말 이제 진정한 사랑인가, 진정으로 이제 키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들이 대부분 다 이제 키치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이 감동이나 뭔가 이제 미학적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미지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담론들, 여기에 이제 종속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형태의 매체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키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대중문화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끄는 거.
이런 인기를 끄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대중문화의 근본적인 특성들이고, 자,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자본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뭐 이제 언급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 뭐 솔비라든지 하정우라든지 뭐 조영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이제 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팔려요. 자, 이게 이제 그 그림보가 보면 웃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또 전문적인 사고 훈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이 작품이 좀 몇십억 또는 몇백억,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진정한 예술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쉽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철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화나 훈육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명품하고 일본에서 원하는 명품, 또 중국에서 원하는 명품들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출고량들이 다르고 뭐 판매량들이 달라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뭐가 이제 명품이고 뭐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훈육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화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소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좋아하고 뭔가 먹고 싶어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방식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예술의 진정성들을 이제 파괴한다. 예술답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그린버그에 따르면 마취제다라고 해요. 마취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하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시간 나오면 이제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SNS 보는 거. 왜 나한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거로 나한테 이제 뭔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마취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이제 대중 문화가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만 안 먹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뇌를 마비시키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고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철학적인 사고나 예술적인 감각이 이제 필요할 때는 이것들 다 잘라내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단족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그린버그는 키치라고 하는 용어로서 선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이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더니즘의 이제 위기는 특별히 2차 대전이 이제 등장하면서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이제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이 제국주의와 이 모더니즘이 서로 연동이 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제국주의,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미국이 이 추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고유한 예술이다. 미국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니네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든지 그런 어떤 국가들은 이제 획일화된 그 예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니네들 이제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국의 예술만이 오히려 이 자유를 보장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예술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역설적이죠.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예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갈취하는, 자, 이런 어떤 헤게모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이 폭력적인 어떤 특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모더니즘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팝아트라든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방가드 운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이제 모더니즘, 특별히 이제 미국적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아니 36년에 이제 이 모더니즘을 이야기했던 그린버그의 이론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더니즘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했던 일들은
오염으로부터의 예술의 방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술은 더 이상 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정치, 정제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오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특성, 그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은 더 이상 사회에 순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회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계속 이 뭐 사회,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 체제, 정치 체제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린버그에 따르면 자살행위라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철학은, 예술은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이 사회에서 반대하는 것들, 이 사회에서 거부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끄집어내서 더 이야기하고 더 논의를 분발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세계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게 필요한가? 그린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문화, 회계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대 문화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동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슬픈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마지막 노선이라는 거죠. 철학의 마지막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또 이제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들을 계속 순기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꿔 나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는 이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깨부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 또 모더니즘의 주류다라고 이 그린버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